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3회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문제를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하는 걸로 문제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피스 365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설정 사항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거기에 테마 그룹이 있는데 테마 그룹에 테마와 색과 글꼴 모두를 오피스 2013, 2022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기본 작업 1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네, 주어진 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좀 많네요. 그쵸? 저는 이 문제를 항상 맨 나중에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기본 작업 2 시트에 열어서 셀 서식에 대한 설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1,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럼 A1, G1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 또 바로가기 키라고도 하죠. 그쵸?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주면 됩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에 보시면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균등 분할도 나올 수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클릭. 자, 글꼴 크기 14. 글꼴 탭 열어주시고 글꼴 크기, 여기 글꼴 크기네요. 14. 글꼴 스타일 굵게. 여기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파랑 강조 1. 여기 글꼴색입니다. 글꼴 탭에 글꼴에 관한 설정 사항들이 다 모두 있겠죠. 자, 글꼴색 파랑 강조 1. 요건가? 네, 요거네요. 그쵸? 요거 파랑 강조 1. 밑줄 이중실선 회계용. 여기 밑줄 여기 있네요. 그쵸? 이중실선 회계용, 실선 회계용도 있고 이중실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실선 선택하라면 이거 하셔도 되고, 또 이중실선 회계용 하시라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클릭. 확인. 네, 됐네요. 자, A3, G3 영역은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 4로 지정하시오. 자, 이렇게 셀 스타일이라든가 글꼴색 이런 거는 꼭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서 이 테마 요거 오피스 2013, 2021 해주셔야 되고, 색도 2013, 2021로 해주셔야 되고, 또 글꼴도 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운받은 거 동시에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오피스 2013, 2002로 해주셔야지만 요 황금색 강조사 또는 글꼴색 파란 강조 1이 표시됩니다. 자, A3, G3 영역은 셀 스타일. 그럼 A3, G3 영역 들어가고, 셀 스타일은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여기 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이 크면은 이 부분은 아마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서 보일 거예요. 자, 황금색 강조사 여기 있네요. 그렇죠? 강조색 4. 여기 있네요. 네, 클릭. 자, 2번 보겠습니다. A4, A8, D4, D8, E4, E8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표시해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들어가야겠죠? 자, A4, A8 영역은 숫자를 3자리로 표시하시오. 표시에는 1이면 001로 표시하랍니다. 그럼 A4, A8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선택한 부분에 어떤 변화나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그렇죠? 자, 그러면
A4, A8 선택하시고 자,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워주시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들어가는 거요. 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자, 형식을 뭐로 해줘야 돼요? 0을 하나, 둘, 세 번 쓰시면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세 자리로 나타납니다. 1이면 001, 2면 002, 9면 009, 11이면 011, 99면 099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확인. 네. D4, D8 영역은 1과 요일만 표시하래요. 어떻게 표시하래요? 만약에 2024년 1월 3일이면 요 1과 요일만 이렇게 표시하면 되네요. 그러면 D4, D8 영역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자,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기 1은 D겠죠. D를 쓰면은 1, 2, 3, 4. 자, 소문자, 대소문자 중요하지 않아요. 1, 2, 3, 4. 한 글자씩 표시돼요. D를 두 번 누르면 01, 02, 03, 11, 12 이렇게 나오겠죠. D 두 번 해주시고, 가로 열고. 수요일이네, 그쵸? 요일은 A를 세 번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A를 세 번 쓰면 돼요. 네 번 쓰면 수요일, 이렇게 여기 수요일 이렇게 나와요. 세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가로 닫으셨나요? 확인. 짠! 나왔네요. 자, 셀 서식 여러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서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2428 영역은 시간을 AM, PM으로 표시하시오. 표시에 18시 38분이면 06시 38분 여기 PM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블록을 요렇게 씌우시고 자, 2428 영역을 블록을 씌워주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자,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H 숫자를 두 자리씩 나타나야 되니까 H 써주고 그 다음에 콜론 여러분 시간은 콜론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M 분이니까 미니츠니까 M 써주면 되겠죠. H는 hour니까 H 써주는 거예요. 시간을 두 자리로 나타내고 분을 또 두 자리로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한 칸 띄워주셔야 돼요. 한 칸 띄워주고 AM 오전이란 뜻이죠. 슬러시 PM 이렇게 해주시면 지가 알아서 오전은 AM으로 표시하고 오후는 PM으로 표시해 줍니다. 확인. 네, 됐네요. 자, D4, D8과 G4, G8 영역을 입금 정보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요즘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두 개의 떨어져 있는 열을 선택해서 이름 정의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배웠어요. D4, D8 요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4, G8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 보이시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입금 정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엔터. 그럼 이름이 정의됐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 상자에 보시면 여기 입금 정보라고 있어요. 이렇게 클릭 딱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 열이 선택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4번. G2셀에 2.5를 입력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G4, G8 영역을 G2셀에 있는 값을 곱하여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우선 G2셀에 2.5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G2셀에 2.5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G4, G8 영역에 G4, G8 영역에 G2에 있는 값을 곱하여 표시하래요. 그럼 이걸 먼저 복사해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언제 활성화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파일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리본 메뉴를 어떻게 표시하냐고요? 여러분 컨트롤 F1 누르시면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F1 누르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또 이렇게 다시 누르면 보이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붙여넣기에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를 사용하려면 먼저 복사부터 하셔야 돼요. G2셀을 선택하시고 복사가 뭐예요? 컨트롤 C 아니면 여러분 여기 누르시면 여기 복사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셔도 돼요. 복사 컨트롤 C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G4, G8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그쵸. 자,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수식을 하셔도 되고 값을 하셔도 돼. 이건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수식을 하시든지 뭐 값을 하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모두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모두는 왜 안 돼요? 수식도 복사되고 값도 복사되고 값, 서식, 주성민, 메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복사가 돼가지고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값만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알겠죠? 값.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식을 하셔도 되고 값을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럼 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곱하여 표시하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곱해졌네요. 그렇죠? G2셀에 입력한 값을 지우지 말래요. 지우려고 그랬더니만 지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우지 마셔야겠죠. A3 G8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다음에 A3 G8 영역은 모든 테두리 A3 G8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테두리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됐습니다. 자, 기본 작업 3 다 했어요. 그쵸? 자, 다음 기본 작업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3F13 요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영역을 반드시 블록을 씌워주고 영역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가 12로 끝나면서 뭐뭐면서는 뭐예요 여러분? 뭐뭐면서 이거 AND예요. AND. 교직원 수가 2000 이상이 고 AND네요. 학생 수가 6000 이상인 행 전체. 요까지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3개가 있네요. 학교 코드가 오른쪽 두 글자가 12로 끝나면서 이건 조건 1이고 학교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가 12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직원 수가 2000 이상 이건 조건 2네요. 그렇죠? 조건 2. 그 다음에 학생 수가 6000 이상 이건 조건 3이네요. 자,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서식이 되겠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래.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즉 조건 1, 조건 2, 조건 3을 모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이라는 서식을 지정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규칙이 뭐예요? 규칙 하나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A3, F13 영역을 블록을 잡아주시고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A3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잡아주셔도 돼요. 자,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린 여러분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 기능이 이 엑셀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도 있고 새 규칙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새 규칙을 만드는 거니까 새 규칙을 클릭해 주셔야겠죠. 클릭.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사용하래요. 요거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요거를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는 세 개의 조건이 모두 AND예요. 그렇죠? AND 함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요? 난생 처음 들어봐요? 는 AND 가로 열고 조건 1 가로 안에 쉼표 조건 2 조건이 2개 이상 있으면 돼요. 1개 있으면 안 되고 조건 1 조건 2 또는 뭐 조건 3 조건 4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AND 함수는 그렇죠. 조건 1도 참여해야 되고 즉 조건 1도 만족해야 되고 조건 2도 참여해야 되고 즉 조건 2도 만족해야 되고 조건 3도 참여해야 되고 즉 조건 3도 만족해야 돼요. 즉 조건 1과 조건 2와 조건 3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AND 함수는 OR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는 AND 가로 열고 그렇죠? 학교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 오른쪽이니까 저 right 함수 여러분 right 함수 아시나요? right가 오른쪽 맞죠? R-I-G-H-T 가로 열고 어떤 문자가 있으면 문자 쉼표 K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right나 left나 mid로 쓰는 함수는 그 결과값이 다 문자로 표시돼요. 그래서 숫자랄지라도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는 약간 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는 가로 열고 학교 코드 오른쪽 두 글자를 먼저 추출해 주면 되겠죠? right 가로 열고 학교 코드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주진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줍니다. 자, A3 셀 선택하시고 F4 두 번 눌러서 열 앞에만 달라 해줘야 돼요. 왜? A3 셀만 우리가 오른쪽에 두 글자가 12로 끝나는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A3, A4, A5, A6, A7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두 글자가 12로 끝나는 걸 다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는 달러 표시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열 앞에는 반드시 달러 표시 해줘야 돼요. 왜요? A열에서만 지금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쉼표 2 가로 닫고 는 쌍따옴 표시 여기 그냥 이렇게 12 써주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12와 같아야 돼요. 근데 12와 같다는 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숫자라도 문자밖에 몰라. 라이트 함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 12는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추출해 놓고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쌍따옴표 해줘야 돼요. 얘는 꼭 라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는 꼭 숫자라도 문자로 인식해줘야지 알아차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쌍따옴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왜 쌍따옴표 해줘요? 또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쉼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여기 두 번째 조건 2는 교직원 수가 2000 이상. 그럼 교직원 수의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값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 주셔야 돼. 왜? D열에서만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D열에는 달러 표시해 줘야 돼. 지금 숫자는 D3, D4, D5, D 밑으로 내려가면서 2000 이상인 걸 찾아주잖아요. 이상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 2000 이상. 그쵸? 자, 쉼표. 이번에는 뭐죠? 학생 수가 6000 이상. 그럼 학생 수 클릭하고 F4 하나 둘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제거해주고 문자 앞에는 달러 해주고 6000 이상 크거나 같다 6000 1, 10, 100, 1000 가로 닫고 됐나요? 요까지는 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서식은 서식 클릭하고 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여기 표준색이네. 표준색 여기 파랑입니다. 파랑 진한 파랑 우리는 파랑이니까 파랑 클릭해주면 되겠죠. 확인 오 그렇네요. 학교 코드가 12로 끝나면서 여기 왜 412죠? 412 하면 되는데 어째나 그쵸?
교직원 수 2,000 이상이고 학생 수는 6,000 이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자,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자, 표일에서 여행 국가 지출액 환율표를 이용하여 국가별 지출액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국가별 지출액을 계산하랍니다. 국가별 지출액은 지출액을 여행 국가에 해당하는 환율로 나눈 값이며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우리 뭐가 있어요? 절삭해주는 것에는 뭐가 있죠? 라운드. 또 라운드 업. 또 라운드 다운 있어요. 내림은 뭐예요? 라운드는 뭐죠? 반올림이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에요. 내림이니까 여기 뭐를 써야겠어요? 라운드 다운을 써줘야 되네요. 근데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숫자 쉼표 K라 그랬어요.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하는데 1의 자리에서 내리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왜? 여기 보니까 0이 하나가 있다는 건 마이너스 1이 0이 두 개 있으면 여기 0이 두 개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써주면 돼요. 여기 0이 3개면 마이너스 3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그러면 K가 1이 되면 되고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그러면 K가 2가 되면 되고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K가 3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라운드 다운하고 여기 1의 자리까지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자, 국가별 지출액 앞에 여행 국가에 해당하는 이 여행 국가에 해당하는 통화기호, 통화기호를 넣으랍니다. 자, 국가별 지출액은 지출액 나누기 여기 환율이에요. 환율 보이죠? 환율입니다. 표시에 여행 국가가 중국이고 국가별 지출액이 25,689이면 중국의 여기 있네. 중국의 통화기호는 요거네요. 그렇죠? 쓰고 25,680을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 1의 자리는 무조건 내림해야 되니까 이걸 0을 마이너스 1 해주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 왜 마이너스 1 해주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설명해 드려야죠. 뭐 어떻게 하나. 자, 는 이런 숫자가 있어요. A1에 이런 숫자가 있어요. A1에 1728.1728. 이거 너무 못 쓴다. 17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는 라운드 다운 하고 요거 A1에 있는 값을 쉼표 1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28.17이 돼요. 왜 소수 두 번째 죄송합니다. 1이 되죠. 왜? 1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 2를 쓰면 뭐가 돼요? 1, 7이 되겠죠. 무조건 그냥 절삭해 주는 거예요. 여기 3을 쓰면 뭐가 돼요? 여기 3. 여기에 3을 쓰면 뭐가 돼요? 1, 7, 2가 돼요. 그렇지? 여기 근데 0을 쓰면 어떻게 되죠? 1728이 돼요. 1728.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720이 돼요. 마이너스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그럼 1700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그럼 됐다. 1000이 돼요. 무조건 그냥 절삭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좋습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먼저 지출액 나누기 환율 해볼까요? 지출액 나누기 환율. 그럼 는 지출액 우선 이러면 H루갑 함수를 좀 공부해야겠다. 그렇죠? H루갑 함수. 자, H루갑 함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는 H루갑.
자리가 너무 좁아서. 자, 는 H룩업 가로 열고, 자,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기준 셀, 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줘요. 어디서 찾아줘요?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참조 범위에서. 쉼표. 그 다음에 행번호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행번호. 쉼표 0. 0은 뭐예요? 0은 정확한 값이에요. 정확한 값. 1은 뭘까? 1. 1은 0 아니면 1을 써요. 여기에. 끝에 인수는. 인수가 4개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인수는 0 아니면 1을 써요.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입니다. 유사한 값.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뭐 여행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찾아줘야 돼요? 환율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여행 국가, 요 미국에 관한 통화 기호를 찾아준다 그러면 이 미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 그리기? 미국은 뭐가 돼요? 미국은 얘는 기준 셀이 되는 거죠. 기준 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기준 셀이면 항상 내가 잡아야 되는 그 첫 번째 기준이 참조 범위에서 첫 번째는 여행 국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드래그 해줘야겠죠. 요 부분이 뭐가 돼요? 부분이 참조 범위라 그래요. 참조 범위. 그 다음에 국가는 첫 번째 행에 있고 통화는 두 번째 행에 있고 환율은 세 번째 행에 있고 통화 기호는 네 번째 행에 있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행 번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중국, 태국 뭐 다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행에 미국, 중국, 태국, 대만 뭐 다 있어요. 그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행에 모두 있으면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문자일 때는 거의 뭐 100%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돼요. 기준 셀이 지금 문자잖아요. 그럼 정확한 값 0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는 세 번째 행에 있는 환율을 찾아줘야 되네요. 자, 는 먼저 지출액 여기 지출액 나누기 환율이니까 는 쓰고 지출액 나누기 환율은 어떻게 찾아? H룩업을 이용해서 찾아줘야 돼. H룩업 가로 열고 자 미국에 참조되는 환율을 찾아줘야 되니까 B3셀 선택해 주시고 순표 그 다음에 참조범위 그렇죠? 참조범위 요렇게 선택해 주시고 F4 눌러 주셔야 돼. 왜 항상 여기에서 그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고정해줘야 돼요.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즉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도 이 참조 범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환율은 하나, 둘, 서희 세 번째 행에 있으니까 3. 쉼표. 정확한 값 0. 왜? 자,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행에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국가별 지출액이 나와요. 엔터. 국가별 지출액이 나오네요. 나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라운드업 써줘야죠. 뭐 라운드업. 여기. 그럼 여기다가 라운드업. 아니지. 죄송합니다.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라운드. 지금 여러분 막 라운드 다운이에요. 막 따질라 그랬죠. 어휴, 여러분의 그 원성이 벌써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운드 다운.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고서 라운드 다운을 선택하고 탭키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별 지출액을 쉼표 마이너스 1, 즉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엔터. 됐다. 그러면 쭉 자동 채우기 하면 1의 자리가 다 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함수 여기 뭐라고 쓰라고 나왔어요. H룩업 라운드 다운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쓰래요. 그 다음에 우린 뭐 해줘야 돼요? 요 앞에 통화기호 넣어줘야 돼. 통화기호 그렇죠? 그러면은 통화기호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똑같아요. 우리 여기 앞에 클릭하고 자 H룩업으로 해서 미국에 해당하는 뭐를 해주면 돼요? 통화기호를 넣어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통화기호는 네 번째 행에 있네요.
자는 H룩업 저 가로 열고 H룩업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행국가 여러분 여행국가 지금 미국이 안 지켜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여행국가를 선택해 주세요. 여행국가 선택해주고 방향키로 이렇게 한 칸 내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선택돼요? 여기 B3셀이 선택이 됩니다. B3셀. B3셀에 해당하는, 즉 미국에 해당하는 쉼표. 미국에 해당하는 통화기호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기준셀 미국 선택해 주시고 쉼표 참조 범위 드래그 해 주시고 F4 눌러서 고정하고 쉼표 뭐예요?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통화기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행에 있어요. 4 쉼표 0 가로 닫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과 식을 이어줄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앰퍼샌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H 룩업으로 나온 값과 또 라운드 다운으로 나온 값을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이 H 룩업으로 나온 값과 라운드 다운을 통해서 나온 값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엔터. 나왔네요, 그렇죠? 자동 채우기 됐다, 그죠? 여러분 좀 잘 안 보이겠다. 좀 화면을 좀 큼직하게 하고 할까요? 네, 됐다, 그죠? 약간 더 크게.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밖에 나온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풀겠습니다. 한 문제 너무 오래 풀었다, 그죠? 자, 표 2에서 지역이 온이동이면서 여기 있네. 그쵸? 지역이 온이동이면서 보증금이 2천만 이상인 월세의 합계 이거는 썸이프즈를 이용해서 구해야겠다. 왜 조건이 2개 이상이니까 썸이프즈 비율을 계산하래. 여러분 요즘 시험에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율은 보통 이거예요. 는 카운트 이프즈 나누기 카운트나 또는 카운터. 자, 또는 sum ifs 나누기 sum.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전체 합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이럴 때 우리가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런데 sum ifs 함수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sum ifs는 뭐예요? 이 앞에 합계 범위가 들어가요. 이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고 범위 4에서 조건 4를 만족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AND 조건으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한 그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해석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지역이 그럼 이게 지역은 뭐가 돼요? 이 지역은 뭐가 돼요? 범위 1이 되겠죠. 범위 1에서 온이동인 것. 이 온이동은 뭐예요? 조건 1이 돼요. 이 보증금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 2가 돼요. 2천만 이상이고 이건 뭐가 돼요? 조건 2가 되는 거예요. 월세의 합계를 월세는 뭐가 돼요? 월세 이거는 뭐예요? 합계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합계 범위. 이 합계 범위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나머지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비율이니까 이걸 뭐로 나눠줘야 돼? 나누기 sum 해서 월세의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가 전체 합계에서 몇 %를 차지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게 %잖아요. %. 자, 그러면 는 그렇죠? sum ifs 가로 열고 sum ifs 가로 뭐의 합계? 월세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월세 합계 범위니까 그렇죠. 월세의 합계 쉼표. 자, 지역이 온이동이면서 지역 드래그 해주고 쉼표 온의동 쉼표. 그 다음에
보증금 드래그하고 조건 범위 이네요. 그쵸? 쉼표 조건은 2천만 이상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2천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쌍따옴표 가로 닫고 아 선생님 언제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주고 어떤 땐 쌍따옴표를 안 해줘요. 그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크거나 같다 2000 이게 무슨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으니까 이거 쌍따옴표 해주는 거예요. 언제 안 해줘요? 이러면 안 해주죠. A1이 뭐 크거나 같다 2000만 그럼 이거 A1과 이 뒤에 있는 값 그쵸? 값 1과 값 2가 비교 대상이 있잖아.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앞뒤에 비교 대상이 있어. 이때는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쌍따옴표를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A1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그럼 이 범위로 나온 값과 여러분 이 범위로 나온 값과 A1 값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야 되니까 이건 쌍따옴표 해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얘가 에버리지가 단독으로 쓰였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독으로 쓸 때는 그럴 때는 쌍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하고 쌍따옴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앰퍼샌드 아이고 앰퍼샌드 해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범위 함수와 비교연산자는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교연산자와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고 앰퍼샌드 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함수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 sum 가로 열고 이거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죠?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가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엔터 25% 나오네요. 3번 여러분 요거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거의 못 풀었다 그러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접수번호의 왼쪽 한 글자가 A면 접수번호의 왼쪽 한 글자가 A면 춘천, B면 남원, C면 전주. 요거 H룩업 함수를 쓰면은 굉장히 쉬운데 H룩업 함수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쵸? 뭘 쓰래요? 자, C면 전주로 시험장표에서 표시하래요. 근데 함수를 인덱스 매치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인덱스 함수는 아시잖아요. 인덱스 함수는 인덱스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줍니다. 자는 매치는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쉼표 0 0은 있으면 1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커말 1급에서는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우선 커말 2급에서는 그냥 2를 유사한 값으로 알아두시고 0은 정확한 값으로 알아두세요. 1급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1급은 이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알겠죠? 1급은 왜?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 여러분 뭐 레프트 함수는 다 알아요. 그쵸? 레프트 여러분 왼쪽이잖아요. 왼쪽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문자 쉼표 K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기풍쌤. 자, 제가 다 이 포토샵을 잘해서 여러분 거기 올려놓은 사진들이 거의 포샵해서 올려놓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나오는 얼굴을 저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정을 조금 했습니다. 보정을 좀 많이 했나? 자, 못생긴 기풍쌤 해가지고 여기 3 쓰면은 뭐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 그럼 못생긴이 나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는 거니까 못생긴
긴이 되겠죠. 그죠? 세 글자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시험장을 찾는 거예요. 시험장. 그럼 여기 시험 장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시험 장소. 시험 장소표에서 찾아 시험장에 표시하래요. 시험 장소를 찾아 시험장에 표시하면 돼요. 시험 장소. 이거 조금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겠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수 지역에서 그치? A면은 시험 장소가 춘천이니까 여기 춘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B면 C면 뭐예요? 전주니까 여기 전주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찾는 거예요? 시험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 함수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시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이게 시험 장소가 이렇게 한 개 행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행은 1이라고 써주든지 안 써주면 돼. 한 개 행을 할 때. 우리가 열을 할 때도 열을 안 써주든지 2를 써줬잖아요. 그렇죠? 행도 마찬가지. 한 개 행이면 안 써줘도 돼요. 근데 우린 뭘만 찾으면 돼? 열. 춘천일 때는 첫 번째 열이고, 그렇죠? 첫 번째. 이 범위에서 춘천은 첫 번째 열이고, 남원은 두 번째 열이고, 전주는 세 번째 열이 나오면 돼요. 그럼 매치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매치 함수. 자, 는 매치 함수. 왼쪽에 매치 함수. 내가 찾을 값은 왼쪽에 처음에 한 글자겠죠. 그러면 우선 레프트 이용해서 왼쪽에 한 글자 찾아볼까요? 레프트 가로 열고 접수 번호에서 쉼표 2란 뭐예요? 접수 번호의 왼쪽에 한 글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엔터. 이 A는 내가 찾는 값 A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면 돼요. 그렇죠? 몇 번째요. 이 매치라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는 매치. 매치 조금 공부하고 가요. 가로 열고. 내가 찾을 값이 뭐냐면 임소운이에요. 그럼 이 임소운은 이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매치 함수는 한 개의 열만 범위로 잡아주든지 한 개의 행만 범위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한 개의 행만 범위로 잡아주면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오고 한 개의 열만 잡아주면 내 값이 몇 번째 찾는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또 한 개의 행만 선택해주면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한 개의 열만 선택해주고 여기서 찾는 값 임소윤이 이 한 개 열어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쉼표 0 가로 닫고. 그러면 임소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에 있네. 그렇죠? 5라고 나오겠네. 값은 5. 다섯 번째 행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찾는 값이 는 매치 가로 열고 춘천이에요. 춘천. 그럼 춘천은 내 찾는 값 춘천은 여기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와요. 그쵸? 쉼표 0. 그럼 첫 번째 있으니까 1이라고 나오겠네요. 1. 내가 찾는 값 첫 번째 있으니까 1이라고 나오겠죠. 그쵸? 내가 만약에 남원이면 여기에 남원이면 뭐가 되겠어요? 찾는 값이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가 되겠죠. 2. 남원일 때는 2가 나오네요. 2. 맞죠? 자, 그럼 매치 함수. 자, 이렇게 A 값은 여기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와요. 그 값에 해당하는 시험 장소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매치. 어머,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영어로 바뀌어서 나오냐? 자, 내가 찾는 값 A는 쉼표, 레프트 함수 통해서 찾은 값 A는 쉼표,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나요? 그쵸? F4, 요 자동 채우기 할 때 요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고정해 주셔야 돼요. 쉼표 0. 가로닫고. 그럼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오겠죠? 이건 A는 첫 번째 열에 있고, A는 첫 번째, C는 세 번째 열에 있네. 맞네요. 그쵸? 자, 이거는 뭐예요? 인덱스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열이잖아요. 열 번호잖아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그죠? 열 번호예요. 그러면 뭐예요? 열이에요. 이 열에다가 매치 함수 요거 여기다가 매치 함수 써주면 돼요. 매치 함수. 이 범위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 장소라 그랬어요. 행은 뭐예요? 한 개 행밖에 없기 때문에 2를 써주는지 0을 써주면 돼요. 이 매치 함수는 인덱스 입장에서 어디에 속한다고요? 열 번호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인덱스. 자, 앞에 매치 함수 앞에다 인덱스. 가로 열고
자, 내가 찾는 값이 뭐예요? 시험 장소에 시험 장소 들어가 해주시면 돼요. F4 쉼표. 그 다음에 행은 한 개 행밖에 없으니까 2를 써주셔도 되고 쉼표. 또는 아무것도 안 써줘도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줘도 돼요. 이렇게. 알겠죠? 범위 쉼표 행 쉼표 열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열었으니까 인덱스 가로 닫는 거예요. 전 안 써줬어요. 엔터. 그럼 1 써줘도 나와요. 춘천 남원 전주. 네, 춘천 시험장이 좀 많네요. 그렇죠? 자, 이거 이해 가시나요? 좀 어렵죠? 몇 번 따라해 보시면 이해 갑니다. 몇 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뭐 작업했으면 좀 지우고 넘어가세요. 좀 확인하시고.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이름의 처음 세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 이름의 처음 세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래.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래요. 다 대문자로 표시하래. 이름의 처음 세 글자로 대문자로 표시.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여 하이픈으로 연결하래요. 연결하여 학생 코드에 표시하랍니다. 표시에 명관이고 학번이 2023이면 요 세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마지막 한 글자를 또 대문자로 표시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학번이 2024니까 학번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세 글자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어줬네. 하이픈 보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문자는 뭐예요? 는 어퍼 함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열고 영어. 이 영어를 뭐로 해줘요? 대문자로 표시해줘요. 는 로어 LOWER 로어 영어. 영어를 뭐로 표시해줘요? 소문자로 표시해줘요. 소문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프라퍼가 있어요. 는 프라퍼 PROPER. 제가 못 쓰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영어를 이렇게 스페링을 알려줍니다. 자, 영어. 이건 뭐예요?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입니다.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를 앞에서 배웠어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앰퍼샌드는 뭐예요? 이거는 뭐 문자를 연결해 줄 때 써요. 또 문자와 식을 연결해 줄 때도 씁니다. 또 식을 연결해 줄 때도 앰퍼샌드를 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다 써야 돼요? 여기 뭐 이어주는 데는 다 써야 돼요. 자, 하이픈 앞뒤에다 쓰면 되겠다. 하이픈 앞뒤에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처음 세 글자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가로 열고 이름 찍고 쉼표 3 이름의 세 글자가 표시되겠죠. 이름의 세 글자. 근데 이름의 세 글자인데 여기에 대문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뭐예요? 어퍼 써주면 되겠다. 어퍼 UPPER 가로 열고 또 하나 닫아주면 왼쪽 세 글자가 대문자로 변하겠죠. 대문자로 변했네요. 그럼 하이픈 해줘야 돼요. 그죠? 하이픈. 그리고 여기다 앰퍼샌드하고 문자니까 쌍따옴 페이지고 이 하이픈은 여러분 뭐로 해줘야 돼요? 쌍따옴표로 해줘야 돼요. 쌍따옴표. 자, 그 다음에 앰퍼샌드. 그 다음에 학번이니까 학번을 그냥 클릭해주면 되겠다. 그쵸? 클릭해주고 또 앰퍼샌드.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연결해줘야 되니까 앰퍼샌드 넣어주는 거예요. 쌍따옴표 다시 쌍따옴표 또 앰퍼샌드. 이번엔 뭐예요? 오른쪽 한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퍼 가로 열고 라이트 가로 열고 자 이름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주는데 그걸 대문자로 만들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야 이건 별로 안 어렵다 그쵸? 그냥 쭉 이제 앰퍼샌드로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엔터. 오 나왔네요. 자동 채우기. 네 됐네요.
자, 표 5에서 꽃집명이 춘천 꽃집이면서 품목명이 장미인 매매 가격의 평균을 I32셀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매매 가격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래. 반올림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반올림은 라운드에 라운드. 100의 자리까지래.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뭐예요? 10의 자리에서 올리면서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네. 그쵸? 른 라운드 숫자 쉼표 K인데 숫자가 쉼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 이제 숫자만 찾아주면 되네요. 숫자는 뭐예요? D 요거는 D 에버리지를 통해서 나온 값이에요. D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범위가 반드시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 에버리지. D 에버리지는 바로 표 범위 제목을 포함한 표 범위예요. 그 다음에 열 번호 아니면 열 제목 쉼표 조건이에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조건. 디에버리지 함수는 디에버리지든 디썸이든 다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러잖아요. 디에버리지, 디썸, 디맥스, 디민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아요. 표 범위, 쉼표, 열 제목, 쉼표 조건이에요.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꽃집명이 춘천 꽃집이면서 품목명이 장미인. 여러분 여기 장미가 들어갔는데 장미가 오른쪽 끝에 들어가 있잖아요. 장미 쓰면 안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걸 찾아주는 거니까. 조건은 어디다 써주래요? K24, L25. K24가 어디죠? 여기다, 그쵸? 여기다가 K24에다 제목을 똑같이 써주셔야 돼. 꽃집명. 꽃집명. 제목을 보고 제목 아래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니까요. 춘천 꽃집이래요. 그다음에 품목명은 뭐래? 장미인이네. 품목명. 이렇게 장미라고 써주면 큰일 나요. 안 나와. 여기 장미가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장미니까 별표 장미 해줘야겠죠. 별표 장미. 흑장미, 백장미. 오, 암울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35년 전 고등학생 때. 여러분 모 여자 고등학교에 흑장미파가 있었습니다. 흑장미파. 와, 소문이 기괴한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는 그 흑장미파가 거기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만나면 안 된다고, 껌을 씻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표 장미로, 별표 장미는 뭐예요? 장미로 끝나는 거 다 찾아줘. 앞에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장미로 끝나는 거 다 찾아줘요. 장미 별표는 뭐예요? 장미로 시작하고 뒤에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장미로 시작하는 값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별표 장미 별표는 뭘까요? 장미가 포함된 거, 장미가 앞에 있든 장미가 뒤에 있든 장미가 가운데 있든 다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조건을 먼저 써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다 끝났네요. 함수도. 그쵸? 자, 는 먼저 D 에버리지.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D 에버리지만 평균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여러분? 여기 꽃집명 이거는 뭐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요까지 꽃집명이 춘천 꽃집이면서 품목명이 장미. 요거는 뭐 요거는 조건이에요. 매매 가격 이건 뭐가 돼요? 열 제목이 되는 거 또는 열 번호가 되고요. 열 제목 또는 뭐 열 번호. 열 제목 열 번호가 뭔지 알죠? 몰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전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표 전체 범위에서 쉼표 뭐를 찾아준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 매매 가격의 평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또는 숫자 4를 써 주셔도 돼. 숫자 4. 왜? 내가 선택한 범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제목을 찍어 주겠습니다. 제목. 쉼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쉼표. 또 조건. 마지막 조건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야 돼. 조건. 알겠죠? 가로 닫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꽃집명이 춘천 꽃집이면서 품목명이 장미로 끝나는 매매 가격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매매 가격의 평균. 엔터. 구해주네요. 그런데 반올림하라 그랬어요. 그쵸? 반올림 그 라운드 써줘야 돼요. 라운드 써주고 이 디에버리지로 나온 값에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라운드 써주고
가로 열고. 자, 뒤에 에버리지로 나온 값을 쉼표 마이너스 2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딱 나왔네요. 자, 이제 계산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쉬워요.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기풍 1사분기 전자책 판매 현황 표에서 8월의 매출액 F21이 요건 F21이 20만이 되려면 장현진의 판매 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먼저 목표값 찾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보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 풀어보고 문제를 한 번 풀어보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최소한 2번, 3번 풀어본 다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2, 3번 보시면서 반복하면서 익히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질문을 저한테 하니까 여러분 또 저는 또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되니까 또 짧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8월 매출액 요건 뭐가 돼?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8월 매출액은 수식셀이 돼요. 수식셀 20만 원이 되려면 이거 뭐 찾는 값이에요. 판매수 장현진의 판매수 현진이는 제 고향 친구입니다. 우리 앞집에 그 시골 산골에 앞집에 살았던 산골은 아니지만 앞집에 살았던 친구입니다. 자, 판매수 여기는 뭐예요? 값을 바꿀 셀이 되는 거겠죠. 공부 잘했던 친구입니다. 항상 100점 맞았다. 값을 바꿀 셀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셀에서 뭘 찾아줘야 돼? 8월 매출액 이 F21 F21이죠. F21을 클릭해주고 얘가 찾는 값 얼마야? 20만. 일시, 100, 1000만, 10만.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F29.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을 클릭하고 29를 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그쵸? 확인. 오. 9건을 장현진이가 좀 9건을 좀 팔아줘야 되네요. 그쵸? 확인. 친구야 좀 팔아줘라. 자,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2. 분석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기풍 중간고사 성적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영어 점수의 변동에 따른 평균의 변화를 E6, K6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이제 이 영어 점수의 변동에 따라서 평균이 어떻게 변하나를 통해서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이 평균값을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한계, 여러분 이걸 한계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원래 열인데 그냥 이거를 데이터표에서는 한계 뭐라고요? 한계의 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계의 행. 한계 행이잖아요. 한계 행밖에 없잖아요. 한계 행.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연동시켜 줘 보겠습니다. 평균을 는 쓰고 여기다 평균 클릭하고 엔터 연동하고 네, 블록을 요렇게 다 씌워준 다음에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보면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행이 뭐라고? 한계 행이 영어 점수네요. 한계 행이 영어 점수. 그럼 원본에 있는 영어 점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열은 없으니까 행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 됐네요. 됐어요. 맞나요? 맞네요. 41대 영어 점수가 40일 때는 평균이 76 맞나요? 40일 때는 76. 50이 되면 78점이 되네요. 영어 점수를 열심히 하면 88점이 되네요. 와, 영어 진짜 어려운데. 네. 자, 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자, 매크로는 뭐예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다 놓고 매크로 시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밖에다 놓고 임의 셀 밖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여기다 놓고 매크로 만들면 클릭할 때마다 여기 막 뭐가 이상하게 막 뜬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매크로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저를 잘 따라하세요. 매크로 기록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다 한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A3, A12 영역에 채우기색, 녹색, 강조육 80% 더 밝게를 지정한 후 A2F 영역에 셀 스타일, 녹색, 강조육을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액자를 동일 시트의 HEI3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우선 먼저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여러분이 개발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여기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옵션에 들어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 개발 도구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보안에서 여러분 VBA 매크로 사용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VBA 매크로 사용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자, 그리고 매크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림이 안 떠요. 이거. 자, 아까 알림이 떴었는데 알림이 안 뜹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하라고요? 서식. 확인. 자, A3, A12는 채우기색, 홈 탭에 보면 여기 채우기색, 이거 되겠죠. 채우기색을 녹색 강조육, 요건가? 녹색 강조육 80% 더 밝게, 요거다, 그쵸? 녹색 강조육 80% 더 밝게. 그 다음에 AEFE 드래그하고 셀 스타일 녹색 강조육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강조색 6이다, 그쵸? 녹색 강조색 6. 그다음 다 했어요?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임의 셀 찍지 마세요.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다음 액자를 동일 시트 HEI3. 자, 홈 탭에, 삽입 탭이죠.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자, 액자. 요 액자 있네. 그쵸? 액자 클릭하고 HEI3. 여러분 꼭 똑같이 맞춰서 HEI3에 넣을 필요 없어요. Alt키 넣어서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저는 Alt키 하지만 그냥 요 HEI3 요 안에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래요. 서식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을 여러분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매크로 지정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매크로 지정.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매크로 서식 클릭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 매크로 저장할 때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에다 하셔야 돼. 알겠죠? 아니 현재 통합 문서에다 하셔요. 현재 통합 문서. 알겠죠? 현재 통합 문서. 매크로를 제가 열려있는 통합문서로 하셔야 되나? 했나요? 여러분 반드시 현재 통합문서로 하셔야 돼요. 그럼 현재 통합문서. 제가 매크로, 잠시만요. 개발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현재 통합문서로 하셔야 돼요. 현재 통합문서. 알겠죠? 매크로 저장위치. 이거만 하시면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지정.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클릭하면. 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F3, F12 영역의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지정하라. 여기 F3, F12의 썸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래요. 저기 매크로 이름은 합계 썸함수 사용하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임의 셀 선택하시고 이 안에다 선택하시면 안 돼요. 밖에다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
확인. 자, 는 쓰고 썸 쓰고 가로 열고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다른 데 찍지 말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하셔야 돼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HOI6 영역에 생성하고 개발 도구에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H6 Alt키 누르셔서 하시면 돼요. HOI6. 자, 이 단추는 드래그하면 뭐가 떠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뜹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매크로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제가 기록 중지했죠? 네, 됐네. 자, 이름을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합계. 너무 소리를 크게 해서 강의를 했는지 목이 벌써 쉬네요. 자, 됐나요? 이거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웠을 때, 딜리트 누르고 지울 때, 합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차트 작업. 와, 다 끝나간다. 그죠? 와, 너무 기분 좋다. 다 끝나갑니다. 자, 차트입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다음 차트 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저기 는 수식 입력줄에 는 써주고 A1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쳐주면 됩니다. 오, 됐네요. 수익 계열은 제거, 판매가 계열은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 그럼 여기 클릭,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범례 항목 계열, 여기 계열이에요. 계열. 수입량, 수입가, 수익이 계열이에요. 그 중에서 수익 계열은 제거하래. 그럼 수익 클릭하고 제거 누르시면 돼요. 제거. 그 다음 판매가 계열은 추가되래요. 그럼 여기 판매가 계열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끝에다 클릭하고 쉼표 눌러주세요. 쉼표 누르세요. 쉼표 누르고 판매가 여기 제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판매가가 이렇게 여기 생겼네. 판매가가 그렇죠. 쉼표하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수입량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럼 여기 수입량이 차트에서는 안 보이니까 범례에서 범례를 선택한 다음에 수입량만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선택하고 선택했나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량, 여기 수입량 요거다 그치? 요거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꿔 주셔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주시고 보조축, 그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한 다음에 보조축 체크해 주면 되겠죠? 확인.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차트의 표식을 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7로 하래요.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해 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 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채우기 보이나요? 채우기 및 선 옵션에서 표식이 있어요. 표식 보이죠? 선하고 표식. 표식 클릭하고 표식 옵션 보이나요? 클릭하고 여기서 기본 제공하는 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는 7로 했습니다. 네, 됐네요. 자, 세로 갑축을 축서식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지정하래요. 그럼 세로 갑축 요거네요. 그죠? 세로 갑축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서식. 자, 표시 단위 여기 있네요. 표시 단위를 뭐로 하라고요? 100만. 100만으로 지정하고 세로 갑축 단위 레이블. 여러분 요게 단위 레이블이에요. 단위 레이블을 맞춤해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래요. 단위 레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표시 단위 서식 하면 안 되는구나. 상관없어요. 뭐 여기나 표시 단위 서식 하지 마시고 뭐 표시 단위 서식 하세요. 축서식을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100만을 선택한 상태에서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간 맞춤이 있어요. 텍스트 방향을 뭐로 하라고요? 세로로 하래요. 세로. 여기서 세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 자, 그림 영역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사. 그럼 여러분 서식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이 여기 있네요. 그쵸? 서식의 도형 스타일. 맞나요? 잠시만요. 맞네요. 서식의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이거다 그쵸?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이거네요. 클릭. 윤곽선 파랑으로 설정하시오.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윤곽선 파랑이 아니라 이거 뭐죠? 표준색 파랑인데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표준색 파랑입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표준색 파랑. 요거다 그쵸? 표준색 파랑 해주시면 돼요. 표준색 파랑 들어갔네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차트 영역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간 다음에 여기 채우기 및 선에 보면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효과를 여러분 여기에서 효과 하셔도 돼. 네온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효과 네온 5% 파랑 강조색 요거 다 그쵸?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자, 이제까지 함께 따라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